안녕하십니까. 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비도 내려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신청해 주신 분들 많이 와주셔서 좋은 아마 저기 지식 공유에 잘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오늘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교육과정 설명회에도 들으시지만 혹시 서포터스로 신청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요. 서포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립니다. 그때까지 남아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포터스 지원하신 분은 그때가 좀 남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오신 우리 학생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에그드랍 세트를 준비했는데 나가실 때 이 안에서는 시식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 혹시라도 저기 중간에 나가시더라도 말씀하셔서 받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9시 30분부터 아니 그 6시 30분부터 한 5시 반이죠. 5시 반부터 일단은 그 학교에서 지금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일단 이 사업에 간단하게 이제 의의라든가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공대 학장님으로 계신 김용찬 사업단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해 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장님 영상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우리 그 단장님 영상까지 보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간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든 신기술 분야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진로, 취업, 창업,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 평등한 교육이 지금부터 진정으로 가능해지겠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다 위기이고요.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여러 대학이 함께 해야지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놓았고요. 여러 개 첨단 분야 중에서 저희 학교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데 원래 철학대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또 전문대학 이렇게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힘을 합치고 과목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유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나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여러 대학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학이라는 게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고형화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타파해야지만, 이것을 변화시켜야지만 새로운 또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대학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대학하고 연합해서 컨소시엄을 이루지만 저는 우리 학내에 뭔가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학과 간의 장벽이라든가 자기 학문에 대한 어떤 고집에서 이렇게 타파할 수 있는 다른 대학과의 협력한다는 얘기는 우리 학교 내에서도 어떤 단과대학과 단과대학 간의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변화의 어떤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더 진전한다면 학내에서는 왜 굳이 그 영역만 하느냐, 우리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문과학 쪽에서도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김용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석원 교수입니다. 기계공학 분야에서 열공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가전기기,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힙펌프 같은 기기들의 효율 향상, 친환경성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암석 역학 암반 공학 분야입니다. 지표에 있는 암석이나 땅 속에 내려가면 만나게 되는 암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생에너지 중에 여러 가지 풍력, 태양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 생산량이 변함 없이 꾸준히 나오는 것이 지열의 장점입니다. 저희는 지열 관련돼서 시추, 수압파쇄 등을 이용해서 지열을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것은 주로 신재생 에너지와 그와 관련된 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사실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본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에서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분야는 융합형 교육입니다. 에너지의 생산, 저장, 그리고 활용, 에너지의 경영에 이르는 그런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초급 분야,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고급 분야까지 학문 분야별, 수준별 교육을 할 수 있는 모듈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다른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한 개 대학에 재직하고 있지만 여러 대학의 교육 시스템과 교육 과정을 공유할 수 좋았고, 또 이러한 대학 사업단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 체계를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유 교육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산업적 그런 특성들이 제일 최고로 강한 그런 팀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북대는 태양에너지, 그다음에 강원대는 수소에너지, 그다음에 고려대는 2차 전지, 이렇게 특화된 산업 분야를 지역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산업과 교육을 연계시켜서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요.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산업체들이 필요한 교육 과정을 수요 조사를 통해서 교과 과정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제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산업체와 연계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분야에 관련되는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 신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들은 생산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그런 수소에너지를 생산할 거냐가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뭐 태양에너지 같은 것들 또는 뭐 지열에너지 같은 게 재생에너지로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언스테이블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태양빛이 비칠 때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상당히 포커스가 맞게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신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융합적 사고와 경험을 갖춘 그런 인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에너지 신산업을 연구하는 우리 후학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저희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환경을 보존하는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융합해서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다 포괄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우리 총장님께서 혁신고민대학의 사업에 대한 취지, 그리고 단장님께서
우리 현재 이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분야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서를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 이 사업을 현재 운영하신 데 있어서 지금 앞장서고 계시는 그 이기봉 부단장님을 모시고 잠깐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디지털 신기술 입지 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국가대학 화공생명공사 이기봉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사실 이제 전에 총장님하고 학장님이 너무 이제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사족처럼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조금 오버랩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광명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참여한 그러니까 그 종이를 봤는데 전공들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게 저희가 이제 공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공대 캠퍼스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대 학생들이 많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인문계, 자연계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학과에서 오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그러니까 인프레스고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많은 분들, 많은 전공을 가진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들 2년 전, 3년 전에 물론 여러분들 2년, 3년은 고등학생인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얼굴도 보니까 대학생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셨던 분들 계시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지금 이제 학교에 한 12년 됐는데 내가 화면을 보고 우리 학생들과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수업한다는 거를 그전까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이용하게 됐고요. 사실은 근데 코로나 이전부터 비대면 수업, 버추얼 수업 그런 것들이 이제 지도가 되고 준비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덕분에 어떻게 보면 덕분에 저희가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고 물론 그거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거의 장점을 좀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처럼 또 다른 그 강의, 어떻게 보면 그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공유한다? 그거는 저도 좀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개 대학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각 대학에서 최고로 잘 구성할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하고 그거를 우리 고대학 가령 고대에 있는 학생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다 공유하겠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고대 입장에서는 다른 학교에 공유를 해주기도 하고 거꾸로 고대에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더 양질의 교육을 공유를 받아서 본인 걸로 만들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제가 학생일 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고 교수였지만 이제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교육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새로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 교육부에서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본인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 전공을 한다기보다는 본 전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쪽으로 좀 더 전공하고 대학원도 생각하고 연구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초급, 중급, 고급 세 가지 레벨로 수업을 나누고 있는데 난이도 있는 수업까지 들어서 자기 걸로 좀 더 이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내 본 전공이 있는데 에너지랑 관련된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에서 에너지랑 관련된 일을 조금은 알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는 초급 정도의 수업을 들으면서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이게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고 참여하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약간의 이해 오차도 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면서 어떤 모습이 좋을까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게 교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피드백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봤더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서로 만들어주는 교육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이제 나중에 말씀하실 텐데 서포터즈를 저희가 계획하고 운영을 하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도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공유는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런 지금 설명회 말고도 다른 기회 있으면 언제든지 관심 갖고 얘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그러니까 전공관에서 깊숙한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과도 이렇게 좀 어레인지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런 게 있다 한번 관심 가져봐라. 그리고 이제 광고도 좀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학교 오기 어려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온 만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 충분히 얻고 궁금한 거 잘 해소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부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연이어서 지금 융합에너지공학과의 이혜석 교수님 모시고 이 교육 과정의 목표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우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석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사업단에서 교육 파트를 맡고 있는 융합에너지공학과의 이혜석입니다. 앞쪽에서 총장님하고 단장님, 부단장님 다 말씀했는 그게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5분 이내로 잡혀져 있고요. 핵심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혁신 공유대학 특히 이제 저희가 두세 개 분야 보조를 했는데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고려대가 주관을 해서 가지고 굉장히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저희가 강점이 있는 거죠. 에너지 신산업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이슈 이렇게 사회면이나 뉴스 보시면 제일 이슈가 뭐죠? 탄소 중립, 카본 뉴트럴이잖아요. 카본 뉴트럴의 가장 핵심이 에너지 신산업. 그래서 저희가 교과과정도 에너지 생산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저장, 변환, 그다음에 에너지 수송과 관리, 거기에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 경영까지 커리큘럼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과목을 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듣다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앞으로 하는 본인의 전공이 있겠죠. 그 전공과 연계해서 내가 이 정도의 교과 트랙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2050년까지 거의 주요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을, 그런 연구나 사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계속 좋은 말만 다 적혀져 있죠. 융합 인재 양성.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미래형 인재 양성이라고 돼 있고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죠. 공유라고 돼 있고 공유는 결국 개방입니다. 그리고 협력이죠. 이런 케이스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저도 BK 사업도 해보고 학과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학부 사업인데 총 7개 대학이 같이 연합을 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교수님들의 그런 경험을 공유해서 하나의 교과 과정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물론 이제 고려대학이 모든 걸 다 잘하겠지만 또 각 대학별로 특화된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뒤에 교과 과정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교수님들이 하나의 과목에 모든 대학의 교수님들이 들어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대 교수님이 제일 잘하시겠지만 거기에
각 대학교에서도 가장 잘하시는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챕터별로 강의를 하시는 이런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인 거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대학 차원의 어떤 이런 니즈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나왔고 여기에 또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좋은 컨소시엄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7개 대학이고요. 결국은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형 부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동료 플랫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안에서 실험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직접 오지 않아도 그 교육적인 어떤 그런 베네핏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죠. 거기에 이 부분은 이제 제 다음으로 이제 우리 살림을 맡고 계시는 이상주 차장님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여러 개의 대학들이 학사가 다 다릅니다. 학교의 규정도 다 다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합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발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서로 어떤 기능이 다른 조직끼리 이렇게 합친다는 자체가 쉽지 않고 그걸 지금 잘 해결하고 하나씩 해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모델로 4개로 있는 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융합 인재인데 각 대학별로 거점 대학이죠. 국립대별로 가장 잘하는 에너지 분야를 모아서 한 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유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LMS 이야기도 하실 거고 저희가 하나의 가상대학도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상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여러 대학에 합쳐서 학사제도를 같이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계입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이걸 제안할 때 에너지 관련된 생산, 저장, 변환, 수송, 관리, 경영까지 포함된 기업들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같이 해서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35개의 교과목인데요. 이거 만드는데 부단장님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 저장 변환이 있고 수송과 관리가 있고 경영이 있습니다. 이제 초급 분야는 설명하셨듯이 주로 기술 베이스의 초급 학생이 들어도 되고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들어도 되고 고급 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과목들의 50% 그러니까 16주 수업의 8주 수업은 실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실험도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급 과목들은 실험과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하나의 과목 안에 최소 저희 포함되어 있는 대학교 안에 있는 3개 이상의 교수님들이 커리큘럼을 안에서 강의를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여하는 서울대부터 한양대, 전북대, 강원대, 부산대, 부산정보대 모든 교수님들의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이제 마지막 장표를 들고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최소 몇 과목을 듣게 되면 단장님 명의로 마이크로 디그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융합 전공도 만들고 부전공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는 전공 플러스 내가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로나 인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전공과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기본적인 교육을 한번 받아볼 수 있고 또 산업체와의 연계 프로그램도 한번 경험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전공을 확대할 수 있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 많이 하는 협력이죠. 이제는 하나의 전공으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어떤 산업에 대한 창출이 일어나고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은 많았지만 핵심되는 내용은 제 다음 이상수 차장님이 더 잘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이걸 한번 참고하셔서
뭔가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말씀드린 교육 방향은 어쨌거나 에너지 관련된 분야를 4개로 나눴고 그 4개 안에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경영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모든 과목을 드러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잘 선택을 하시면 그런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그런 구수적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잠깐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와서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어쨌거나 고려대가 이 LH 사업의 총괄 주관에서 참여하는 교수님들의 의지도 있고요. 저희가 책임감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 과목당 거의 수백 명, 더 나아가서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듣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교과 과정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갈 거고요. 1년마다 학생분들 그 피드백을 받아서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의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계속해서 교육 과정을 잘 업그레이드하고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우리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 이혜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혜석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혁신국민대학 사업이 올해 시작한 겁니다. 올해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6월 달쯤, 5월, 6월 달쯤 결정이 났는데 컨소시엄, AI 사업 컨소시엄도 경쟁이 붙었었고 그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라든가 그래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주관한 대학으로는 이제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된 겁니다. 7개 대학 중에 저희 고려대학교가 주관교입니다. 나머지는 참여대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반도체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가 주관인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 몇몇 노력하신 교수님들 덕분에 굉장히 쉽게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저희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여태까지는 이제 높은 차원에서의 이제 교수님들의 이제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 학생분에게는 좀 더 필요에 완전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진행하기 앞서 혹시 앞으로도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도움을 주실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좀 인사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각종 이 과정을 개발해 주실 연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유덕기 교수님 일어나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은 저희 공대 행정실 부장님이 저희 겸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사회를 맡고 있는 제가 이상조 차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산 통합 시스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여러 대학이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는 안형준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관리를 맡아주고 계시는 정본미 선생님, 우리 교육과정 담당하고 계신 김지훈 선생님, 그리고 우리 예결산 회계 예산 맡아주고 계시는 성현지 선생님, 전산 쪽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주신 장유진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게 소개를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와주신 학생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교육 과정이라든가 혹은 앞으로 우리가 운영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사실 일이 생각보다 방대하고 저희가 나머지 6개 대학도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그분의 업무에 맞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거나 대답을 해드릴 때 좀 정확하고 빠르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예, 저희가 그 혁신공유대학이 교육부에서 처음에 이제 프로포즈한 이 과제인데 교육부의 어느 과에서 이거를 제안한지 아십니까? 교육부의 일자리 정책과에서 이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일자리 정책과에서 왜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의 대학 정도 수준에서의 그 이제 졸업생들의 전공을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넓게는 20년 동안에 이 졸업한 전공자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새로 나올 최첨단 분야의 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느냐를 계속 연구 분석을 해봤더니 택도 없이 모자라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특정 분야, 뭐 AI니 차세대 반도체니 에너지, 뭐 신산업이니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실제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주요 대학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혹은 학과 인원 통폐합을 통해서 만들어라고 해서 진행될 수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지금 그런 학생들을 졸업시켜가지고 사회 수요에 앞으로 당장 1, 2년 뒤부터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배출할까 고민하다가 나온 제도가 혁신공유대학입니다. 뭐냐면은 좋아, 어차피 우리가 새로운 과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배출시키는 건 어려워. 그렇다면은 각 대학에서, 주요 대학에서, 그 정제된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조금씩만 쉐어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 과정을 마치도록 하되 이 친구들에게 작게는 마이크로 디그리부터 많게는 실제 전공까지 인정을 받아서 해당 분야에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혹은 진학할 수 있는 인원들을 배출하려는 게 바로 이 혁신공유대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교육과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의 가장 큰 그 현재 목적은 뭐냐면은 저기 보시면은 그 가상대학 구성이라고 있잖아요. 가상대학 구성이 사실은 목표입니다. 저희 헤어사업단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 그 고려대학교 재학생들만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 우리 고려대학교는 본전공, 제1전공 이외에 제2전공이 졸업 전에 필수인 건 아시죠? 근데 제2전공에는 뭐가 있냐? 일단 심화전공이 있을 수도 있고 이중전공이 있을 수도 있고 융합전공 그리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 학생 설계전공 여기까지가 제2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그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지금 들어와 있는 이 학생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전공을 줘서 보낼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간신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고대 같은 경우에는 융합전공입니다. 타대학 같은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현재 있는 제도에 억지로 맞춰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뭐냐면은 그 입학 정원이 없는 전공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입학 정원은 없지만 이러한 제2전공으로 새로운 전공, 우리가 뭐 사이버 국방학과처럼 기존에 없던 과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전공을 구성하도록 해서 여기도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학교 본부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굉장히 많은 난관을 겪어야 돼서 일단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한동안은 융합전공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할 겁니다. 어쨌든 학위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맞춰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가상대학이나 가상학부, 학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놀랍게도 지금 현재 각종 규정이나 제도가 유연하지 않은 서울대하고 강원대는 통과가 됐대요. 이게 아마 내년부터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로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저희도 노력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나중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융합 전공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 없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학교에 학위를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중에는 융합 전공이 그나마 유일하고 마이크로 디그리는 아예 현재 고려대학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수하신 분들에게 마이크로 디그리를 주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학교 본부랑 협의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 논의는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정말 원활하게만 진행된다면은 내년부터는 마이크로 디그리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학교 본부랑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고 다만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에만 함몰되지 않도록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아직 제대로 진행은 못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대학 학생 산업체감 요구를 반영한 현장 실습 기반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잠깐 또 설명할 기회가 나오긴 하는데 여러 업체들의 컨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엄두가 안 나긴 하지만 우리 취업 장려 프로그램이라든가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전문가 초빙 교과 과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해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벌써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는 기간에 학생들 30명을 모아가지고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다 왔더라고요. 거의 지질 연구 관련해가지고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바로 이게 좀 전개가 되는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우리 학생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사실 부족한 면이 많은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잠깐 이제 우리 이계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생산, 저장 변환, 수송 관리, 에너지 경영 이렇게 해가지고 총 교과목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개념은 그렇습니다. 초급은 그러니까 전혀 이쪽 분야에 대한 선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도 이수를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하는데 그거는 주로 여기 좀 실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로 이 교과목이 개설은 안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이수 체계도를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학년, 1학년, 2학년에 들을 수 있는 이 교과목까지가 초급입니다. 그리고 3학년이 중급, 4학년 과정을 고급으로 나눠가지고 이 교과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공대생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내용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에너지 반응공학 정도만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수요에 맞게 전문가들을 배출하는데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졸업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을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특정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적분학이라든가 교과목에 따라서는 연력학, 동력학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초급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없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교과목을 좀 하고 나머지 여기 중급부터는 선수 과목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김지훈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분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학생들이 충분히 준비돼서 오기만을 바라시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만 하면은 학생들이 여기 진입하는 데 장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수 과목을 지정하더라도 최소 시키는데 교수님을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빨리 제공해서 수강 신청이라든가 이런 교과목 체계를 짤 때 그런 부분을 미리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정리가 되면은 최대한 빨리 우리 학생분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이수 체계도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행하다 보면은
저희도 처음 하는 거라서 지금 이제 첫 학기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교과목에 이수책이라든가 교육과정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교과목들은 교과목당 다 3학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급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험 실습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험 실습 비중이 많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각 대학마다 개설되는 교과목이 다르거든요. 뭐 서울대에서는 뭘 개설하고 고려대에서는 뭘 개설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학기별로 딱 정해도 서울대는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교수님 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학기가 엇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년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기대하는 거는 만약에 신에너지 공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지정될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융합전공에 진입하시면 한 과목 필수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에서 2학기에 개설되면은 강원대학교에서는 1학기에 개설되고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이 만약에 듣고 싶으면은 좀 유연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목 관련해 가지고 여기 쭉 보시면은 과목이 저희가 총 35개 교과목이 개설됩니다. 35개 교과목이 개설되고 교과목마다 주관대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는 신에너지공학개론에 대한 교과목에 대한 주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관대학이라고 해서 고려대학교에서만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을 다 정리하고 올해는 어떻게 시험 보고 이런 것들을 총 주관하지만 이 교과목이 부산대학교에서도 같이 열릴 수도 있고 참여로서 그리고 이제 전북대학교에서도 열릴 수 있고 또 거꾸로 강원대학교에서 열리는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고려대학교에서 참여로 해서 열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번 2학기 때 신에너지공학개론 이 교과목이 지금 개설이 돼 있어요. 지금 한 10몇 분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쭉 내려오다 보면은 중급 에너지 저장 변환의 에너지 저장소 재설계 요것도 요 근본학기에 진행이 되고 있나?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고려대학교에서는 총 6, 7개 정도의 교과목을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별로 대학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이 교과목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 학생분들이 나중에 이게 좀 안정화되면 괜찮겠지만은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좋아 고려대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은 고려대학교에서 듣는 치고 다른 대학에서 듣는 교과목은 어떻게 들어야 되라는 수강 신청이라든가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혼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이게 저희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런 정보만을 모아가지고 유니허브라고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홈페이지에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자료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겨울 계절학기로도 이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겨울 계절학기로도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런 교과목들, 강원대에서는 이런 교과목들, 부산대학교에서는 이런 교과목들을 지금 개설한다는 얘기를 제가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으니 이걸 보시고 만약에 신청을 하실 분들은 현재까지는 학점 교류 형태로 해서 신청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 프로세스는 저희가 자세하게 거기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규 학기는 본인이 실제 그쪽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돈을 안 받는데 개설학기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컨소시엄 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저희 사업비를 가지고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존을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개설학기로 갔다 오더라도 이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정규 학기 때에 이 교육과정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학위 과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초급은 마이크로 디그리, 중급은 부전공, 그리고 여기에 뭐 또 중급의 이중융합, 이거는 사업계획서에 7개 대학에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안이고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 어떤 것들을 인증을 받고 어떤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일단 여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요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인증을 투 트랙으로 받을 수가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학위 및 인증 요구 조건 있잖아요. 요거는 컨소시엄 단장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목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마이크로 디그리하고 전공 인증 2가지 인증을 저희가 발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 디그리는 수준에 따라서 초급 교과목 중 12학점 이상 이수, 중급 역시 마찬가지로 12학점 이상 이수, 고급 12학점 이상 이수하면은 사업단 단장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진로라든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하면 되고, 트랙별로 생산 분야에서도 12학점, 여기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로도 인증이 나갑니다. 뭐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막 초급, 중급, 고급별로도 인증서가 탁탁탁 발급되고 뭐 저기 그 트랙별로도 인증서가 탁탁탁 발급되고 이런 식으로는 발급은 안 될 거고, 인증서가 발급되면은 여러분들 졸업하기 전에 그 저희 최종 초급 뭐 그리고 무슨 분야 있으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나가는 형태로 나갈 것 같고, 근데 여기 일반이라고 있어요. 일반은 뭐냐면은 여기 레벨에서도 12학점은 못 넘겼고 각 분야별로도 10학점 못 넘겼는데 어쨌든 상관없이 12학점 이상을 들은 분한테는 특별히 이 에너지 신산업 일반 마이크로 디그리가 사업단 당장 명의로 나가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요거랑 요거는 중복해서는 못 받으세요. 중복해서 나가진 않고 요거만 나가고,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전공 인증은 뭐냐? 자, 마이크로 디그리는 말 그대로 맛만 보신 거예요. 맛만 보신 건데 실제 각 대학에서 최소한 이중 전공이나 융합 전공 정도의 수준의 인증엔 뭐가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게 전공 인증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신산업에 있는 커리큘럼 중에서 총 27학점 이상 취득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발급이 되는 겁니다. 단장님한테. 그리고 취득학점 중 중급 및 고급에서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디그리 하고 그리고 인증서가 나가는데, 자, 요거는 학교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단의 컨소시엄의 우리 주관 사업 단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만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뭐가 나갈 수 있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각 대학마다 지금 제도가 달라가지고 이걸 표준화시킬 수는 없는데, 고려대학교만 얘기를 하자면은 고려대학교에서 이 과정을 이수받으시는 분들은 첫 번째 융합전공에 진입하면은 융합전공에 진입해서 36학점 이상 이수하시면은 융합전공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신청해놨어요. 신청 결과는 이번에 하반기 때 나올 것 같고요. 하반기 때 통과되면은 저희가 내년 4월쯤에 첫 모집을 시작합니다. 물론 미리 이수하신 교과목은 저희가 소급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그래서 아직 세부 조건 미확정이라고 얘기가 써놓은 거고요. 저희가 36학점은 융합 전공이나 이중 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고려대학교 합치의 가장 최소 이수학점입니다. 그래서 36학점 만들었다는 거 얘기를 해주시고, 마이크로 디그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사업단 단장님 명의로 나간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레벨별로도 있고 분야별로도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일반으로만 저희가 지금 학교 공부랑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에도 마이크로 디그리 대상자 나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총 12학점만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내년 상반기 졸업하시는 분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학교본부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미지수입니다. 그 점은 꼭 유의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명서에 어떻게 표기되느냐도 지금 협의 내용 중에 있어요. 자,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사업 단장 명의로도 인증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조건만 맞다면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학교에서 주는 그 고려대학교의 이제 총장이나 교무처장 명의의 이 저기 마이크로 디그리 혹은 융합 전공도 이수해서 나가실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인증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개를 받아서 나가실 수 있다는 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어가지고 이번에 시간을 좀 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과목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드렸죠. 참 그 융합전공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융합전공 교육과정 저희가 학교에다 제출한 거예요. 지금 심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융합에너지공학과나 우리 사업단에서 신설을 신청한 교과목으로 그냥 그 별다른 절차 없이 융합전공 신청과는 별개로 만약에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이 교과목들은 저희가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니까 수강 신청 때 수강 신청 하시면 돼요. 예, 충분 신청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다만 그러면은 나머지 교과목들 예를 들어서 뭐 재생에너지공학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듣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고려대학교에서 개설하는 7개 교과목 이외에는 교류 형태로 진행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밖에 없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LMS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가장 그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21학점 수업을 듣는데 뭐 3학점은 부산대 수업을 듣고 3학점은 강원대 수업을 듣고 이게 실제 그쪽에 가가지고 뭐 저희 춘천 갔다가 부산 갔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이 수업은 그 콘텐츠를 LMS 공동으로 쓸 수 있는 LMS에 탑재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기 굳이 그 이동 없이 진행해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목표긴 한데 그래서 실제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가상 실험 같은 것들을 저희가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 부분이 개발이 안 돼 있어서 현재는 요번에 두 분 정도는 한양대학교하고 어디였더라? 이게 실제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 형태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저기 시스템을 런칭시키기는 하려고 할 텐데 초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초반에는 아마 그런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고려대학교에 이번에 수업을 들으러 온 부산대 친구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진 않고 수업은 온라인을 듣고 근데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부산대하고 저희랑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고 부산대의 교직원 선생님이지 교수님이 시험 감독을 하고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푸는 형태로 저기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템퍼러리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융합전공에는 주임 교수가 아까 교육과정 설명해 주셨던 융합에너지공학과 이혜석 교수님이 주임 교수시고요. 참여로는 기계공학부의 김용찬 그 우리 공대학장님 그리고 이기범 부단장님 그 아까 화공생명공학부 그리고 역시 기계공학부의 이호성 교수님 그리고 건축사회환경공학부의 노준호 교수님 마지막으로 융합에너지공학과 윤영수 교수님 이런 분들이 현재 여기에 관리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이 교육과정을 끌어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이렇게 운영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융합전공 신청에 대한 기본 조건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전공 필수 3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 이수 교과목 중 중급이나 고급 교과목 중에서 절반 이상, 18학점 이상은 이수해야 된다. 그리고 제1전공자는 중복 인정한다. 이 제1전공자는 지금 융합에너지공학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융합에너지공학과 학생분만 해당이 될 거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융합 전공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미리 이수한 교과목은 저희가 저희 소급해서 다른 과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 측이랑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이번 2학기에 과연 전체 컨소시엄에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들었느냐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요번에 개설된 교과목들 리스트입니다. 그 전체 7개 대학에서 나눠가지고 개설된 교과목이고, 신에너지 공학개론이 여기 전체 336명, 4개 대학에서 나눠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1,463명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 국립대가 보면은 강원대 486명, 부산대 250명, 전북대 440명 되게 많잖아요. 국립대학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장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규정도 바꾸고 있고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 아예 교과목 개설 안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 이번 겨울 개설학기부터 하겠다 해서 한 명도 지금 수강생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고대도 저희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좀 밀려가지고 아직 인원이 31명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저희가 다음 학기부터는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우리 사업단의 목표는 한 학기당 최소 1,500명에서 2,000명 이상 이수하는 걸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학생들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A스타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산학연 쪽에 굉장히 연계를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저희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뭐 키스트라든가 그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같은 그 연구소뿐만이 아니고 태양에너지 분야, 2차 전지 분야, 수소에너지 분야 이런 쪽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그 단순하게 컨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와서 여러분들 진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직은 좀 우리가 융합 전공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뭐 1, 2년 지나야 아마 이제 첫 졸업생이 나오겠죠.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취업 지원. 그래서 뭐 취업 특강 및 현직자 장애는 물론이고 컨설팅, 기업 설명회, 그리고 현장 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학에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인턴십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진학 지원, 그리고 이제 각종 심포지엄이나 연구 참여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교수님들도 이쪽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단순하게 말만 하지 말고 산학연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연구재단에서 저희 쪽으로 오더가 내려온 거예요. 뭐냐면은 8대 신기술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라. 그래가지고 일단 학계에서는 우리 컨소시엄 각 대학별 대표 교수님들, 단장님들이 위원이 되고 여기에서 또 넘어가가지고 그 산업계에서 LG전자, 삼성전자, 한전 여기에다가 연구재단 측에서 추천하는 산업치위원 3명이 포함돼서 산업계는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소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고도기술연구원, 마지막으로 관에서는 전국테크노파크 해가지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산학연 연계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라는 게 이제 연구재단 측의 압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만나서 회의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학생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사전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미리 받아가지고 나올 만한 것들을 미리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요거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지고 끝나고 나서 혹시 필요한 질문 있으시면은 한 두세 개만 딱 받고 그리고 바로 우리 서포터스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스 오리엔테이션은 두세 페이지밖에 안 돼가지고 아마 금방 끝날 거니까 만약에 서포터스 지원을 안 했다 하더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가지고 듣고 신청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서포터스 신청할 자격이 되시거든요. 교육과정 설명 이수하신 분만 서포터스 신청하실 수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1번 합의제도 및 인증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직자가 이야기하는 직무 특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나머지들 저희가 다 뭐 앞으로 기회를 좀 마련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연구개발 동향에 대한 여러 가지 현직자들의 설명이라든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개발로의 전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혹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은 인문계열 학생의 접근 가능성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전공자분들을 최대한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기술자로 만들어서 저희가 인재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체능이건 인문사이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충분히 영향을 발휘하셔서 졸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과정 수료 시 혜택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홈페이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내려와서 12번에 학점이 전공으로 인정받는지 혹은 일반 교양 학점으로 인정받는지 근데 요거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학칙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칙의 그 적용을 똑같이 받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한다 하더라도 해당 교과목은 학과의 전공이기 때문에 이수하셔도 현재로서는 일반 선택으로만 이수가 되세요. 그러니까 학점으로는 인정받지만 전공이나 교양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융합전공으로 들어오시면은 이게 융합전공의 전공 과목으로 인정을 받으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된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준비 예정이고요. 저희 그 설문지나 꼭 필요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과정은 언제든지 오늘 나가시는 설문지에 써주시거나 혹은 저희 홈페이지에 Q&A라든가 이런 게시판에도 써주시면은 저희가 항상 적극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건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료생 수강 가능은 학칙에 의해서 안 됩니다. 예,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학칙에 의해서 이미 학교를 수료하신 분은 수강이 불가하세요. 다만 저희가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좀 안정화되면은 졸업생이라든가 현직에 계신 기업체에 계신 분들한테도 열어드릴 계획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 교수자 간 교류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요거는 이제 저거랑 관련이 있는데 이미 그 상담 프로그램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상담 프로그램 신청하시면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미 상담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 좋은 얘기도 했었는데 저희 쪽에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요청을 하시면은 학사 제도 그리고 그 학적, 학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응답을 해드리고 만약에 진로라든가 혹은 더 높은 이제 학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적절한 교수님들도 다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 학점 교류 방식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냥 학점 교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수업 듣고 오면은 A로 듣고 와도 A, B, C 형태로 들어와도 그래서 이게 성적 증명서에는 그대로 바뀌지만 실제로는 패스와 페일로만 이제 인정을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 콘소시엄에서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나중에 가면 섞여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형태의 특성을 고려해서 컨소시엄 내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의 모든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절대평가로 하자라고 원칙을 만들어놨어요. 다만 이게 각 대학에서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데 원칙으로 그건 합의해가지고 저희로서는 이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형태 방향으로 좀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질의 응답도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게시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유니허브 홈페이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공용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각종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게시판에 가시면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정보 이외에도 그 Q&A도 올리실 수 있고, 그리고 상담 예약 페이지도 있고, 계절학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 계절학기가 일정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대학마다 그 계절학기가 일괄적으로 다 오는 게 아니라서 올 때마다, 우리 학교 본부도 마찬가지예요. 올 때마다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 계절학기 교류 학교, 그 타대학교요. 그래서 저희도 오면은 바로 이쪽에다가 해당 내용을 올리거든요. 게시판에다가. 고려대학교 교류 게시판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올리니까 거기에 안내된 대로 신청하시면은 수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계절학기 수를 대학별로 제한하는 거 아시죠? 고려대학교에서 그 해에 들어올 수 있는 교류학생 수를 제한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한을 푸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도 지금 가급적이면 원하는 학생은 우리 에너지 신산업 전공은 제한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을 다 드린 것 같고, 서포터스 오리엔테이션은 아마 10분 정도에 걸쳐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만약에 교육과정 설명회만 듣고 가시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나가실 때 우리가 준비한 간식 가져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교육과정 설명회만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질문 주시면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생태학부 이승재인데요. 예. 제가 듣다가 약간 궁금한 게 이 혁신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저희 고려대학교가 앞장서는 건 좋은 부분을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아주 미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회적 인식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즉 사회적 인식이라고 하면은 좁은 의미로는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평가할 수 있는지, 또한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경우도 초급, 중급, 고급을 다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초급 마이크로 디그리 받은 사람하고 중급 마이크로 디그리 받은 사람하고 고급 마이크로 디그리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그거를 좀 더 기업 입장에서는 뽑을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그런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저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 배출한 부정공자를 저기 기업체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그런 고민을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라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하더라도 12학점은 영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최소한 18학점을 이수해야 마이크로 디그리를 인정해 줄 수 있다 해가지고 그쪽 마이크로 디그리 기준을 18학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문제를 고려대학교에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아 나간 학생이 정말 적응도 잘하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잘 되면 좋겠지만 그 과정이 우리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제도는 일단 만들어서 배출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다만 이거를 업체랑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학생 중에 마이크로직을 받은 학생이 도움이 되더냐, 혹은 되지 않더냐,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제도에 대한 보완, 그리고 인식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좀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질문 필요하셔서 남으셔서 해도 되고 Q&A 올려주셔도 되고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상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교육과정 설명이 끝나고 나가실 수 있는 건 조용히 저기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포터스에 대해서 바로 그러면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방 끝날 거예요. 서포터스에 대해서도 오늘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목적은 결국은 홍보입니다. 홍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지금 교육과정 설명해 주셨을 때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요거를 숙지한 다음에 그것들을 좀 널리 알려달라. 널리 알려주는데 어떤 식으로 알려주느냐. 이건 좀 밑에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도움을 좀 달라. 이 행사 같은 거 할 때 필요한 부분은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도인데, 행사가 그렇게 막 매번 오고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사업 사고 내용 대상은 뭐냐면은 본교 학부생이라면은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세요. 지원 가능하시고, 세종 캠퍼스 학생분도 지원 가능하십니다. 모집 인원은 30명 이내로 보고 있고요. 활동 기간은 4개월 동안입니다. 10월 1일부터 인정을 해드릴 거예요. 인정을 해드리는데, 활동은 그럼 뭘 하느냐? SNS에 각종 게시판에다가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올려주셔도 좋고, 그런 것들을 캡처하던가 기록을 남기셔가지고 저희한테 매달 말에 활동 보고서 제출해주시면 돼요. 활동 보고서 양식은 저희가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만들어서 드릴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번 달에 매달 며칠 날 홍보 프로그램이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와서 좀 지원을 해주세요. 뭐 막 몇 시간씩 있다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포스터 같은 것 좀 붙이는 작업에다가 이런 것들을 혹시나 부탁을 안 드릴 수도 있는데 부탁을 드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업 관리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이제 공지사항들 보고 오류라든가 개선 사항들을 발견해서 이것도 보고서에 써주시면 실적으로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타 컨소시엄이나 홈페이지에 바이오 헬스 컨소시엄 같은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아이디어 어떠냐, 좋다, 이런 의견, 그리고 주위에 학생 의견이나 연어 보고 같은 거 올려주셔도 좋고, 그리고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여기 실제 나는 이 과정을 듣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건 정말 좋다, 이런 의견 주셔서 보고서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매달 말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매월 1회 정기 미팅 간단하게 하는 걸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점심 먹으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던가 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실제 아마 좀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하면 온라인 미팅 정도, 요 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은 저희가 여기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신 분은 월 활동비 30만 원 이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가 특별한 실격 요건이 없으면 30만 원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예, 30만 원 드리게 될 것 같고, 여기에 우수 학생은 최종적으로 2020년 2월에 위원회에서 사업단장 1등상 50만 원, 그리고 우수활동상 두 분한테는 추가적으로 30만 원의 시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단장 명의의 활동 내역서 발급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고려해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활동 예시로는 홍보용 카드 뉴스 제작한 다음에 이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게시판에 올려주신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예시나 양식은 최종 합격하신 분들께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 질의 들어온 거 보니까 시간대, 요일 등 정해진 활동 스케줄이 있는지 없습니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날 때 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 일부만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 같고, 활동 내역 예시는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아마 앞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랑 중복돼가지고 뺐습니다. 혹시 제 서포터스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다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은 가급적이면은 서포터스에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죠. 예, 내일 모레까지 지원 가능하세요. 예, 설명회를 듣고 결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안내하고
그 이메일 오리엔테이션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오늘 저희 교육과정 설명회하고 서포터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 하여튼 이 자리까지 와주신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가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서 굉장히 잘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이 전국에 있는 8개 사업 중에서 가장 좀 잘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전문가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와 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